자, 이 창신동. 제가 어 지금 며칠 전에 창신동에 다녀왔습니다. 이 지역이 또 요즘에 또 핫하다고 그래서 그 영상을 찍은 것도 아마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정도에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우리 장대장 TV를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 정말 많은 정보가 간다는 걸 꼭 그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보면은 요즘에 구독자 20만 명, 30만 명, 40만 명 있는데 보면 맨날 폭 나간다, 뭐 한다, 뭐 정치적으로 좌쪽, 우쪽 이런 데가 구독자가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 장대장 TV처럼 이런 알찬 방송, 이 알찬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? 네. 제가 방송하는 내내 계속해서 이 투자 팁이 있는 거예요. 어떤 걸 얼마에 사면 좋겠다는 게 방송할 때마다,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. 네. 자, 이 박원순이 이제 시동을 걸었죠. 이 창신동 일대에. 근데 이 창신동 일대가 예전에는 이제 뭐 2000년 초반대에는 뭐 재개발하겠다.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으로 가겠다.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을 좀 살리면서 뭐 이렇게 개발하겠다.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지금 2000세대 재개발 추진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, 숭인동 56번지 일대, 요 일대에 창신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입니다. 여기에 이제 한 3만 평 정도, 2000세대, 예, 들어선다고 하는데, 그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? 자, 여기 이제 창신역이 있고, 이 창신동 절벽골목. 말 그대로 이쪽은 완전 그 절벽입니다. 절벽이에요. 저도 일요일 날 다녀왔는데, 이 오르막은 이렇게 올라가고요. 내리막은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. 완전 옛날에 그 쉽게 얘기해서 달동네 중에 달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재개발되는 지역은 조금 밑에 지역이고 위에 지역은 어 거기는 지금 최근에 뭐 한 어떤 회사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 보통 이게 단독주택은 2 층인데 음 2 층도 거의 뭐 보면은 이렇게 경사가 져 가지고 그 골목 안에 있는데 보면 그런 2 층입니다. 근데 이런 데 6-7개 정도의 점포가 지금 현재 들어와서 어떤 좀 뭐랄까 여기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좀 띄우는 듯한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, 이 상권을.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아이디어죠. 그렇게 자금을 써 가지고 자금력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그 띄우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임대료는 지금은 싸겠죠. 그러니까 인제 어 그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. 이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는 보니까 좀 높은 지역에 그 발레 파킹 하는데 차가 다닐 수 있는 지역에 발레 파킹을 하고 거기서부터는 걸어 다녀야 돼요, 이 골목길을. 근데 인제 어 이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은 좀 현대식에 맞는 게 들어와서 어떤 예전에 고풍스러운 건축물에다가 현대스러운 이 맛집이 들어서서 이런 조화를 이루는 이런 걸 좋아하는 감성이 있는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인제 좀 오는 것 같은데 어 우리가 보면은 신사도 가로수길도 그렇고요. 또 뭐 어떤 저기 이태원의 뭐 경리단길이나 또 뭐 해방촌 이런 데는 좀 이게 아기자기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점도 있고 뭐 그런 것을 보러 가는데 이게 인제 상권이 뜨다 보면은 대형 프랜차이즈 자본력이 있는 프랜차이즈에서 임대료를 많이 준다고 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획일화돼 버리죠. 어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 또 발길이 끊기고. 그래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없어야 계속해서 그 지역이 특색이 있고 또 많이 또 살아날 수 있고 또 특히 요즘에 뭐 BTS나 뭐 블랙핑크나 이런 한류 문화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. 외국인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있어요. 최근에 보니까 이 뉴스에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이 한류 열풍 때문에 50조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통계도 나오는데 그만큼 이 한류 열풍이 거세다는 거고 이게 인제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 세계 한 7 위 인제 안에 드는 그 정도로 우리의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살려서 어느 지역이든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제가 인제 방송을 하지만은 이렇게 뜨는 지역이 이렇고 또 재개발도 일어나고
또 어떤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 주변에는 계속해서 그 지역을 살려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. 그러면은 이런 지역을 가가지고 임장도 다녀보면서 부동산 이런 어떤 미리 가기 전에 요즘은 뭐 SNS로 다 예, 손으로 뭐 어플도 나와 있고 시세도 나와 있고 뭐 네이버라든지 무슨 다양한 어플도 가지고 먼저 확인해 보고 또 현지 부동산도 들려보고 현지 임장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야,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또 뭐 살 수 있는 거는 사고 예. 뭐 이런 투자를 해야죠. 자, 보세요. 이 동부권의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, 이 노원구. 자, 여기도 노원역이죠.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자, 이 노원역에 있는 도봉운전면허 시험장과 이 지금 철도 기지창은 남양주로 옮기고 이 도봉운전은 이게 이제 의정부로 간다 안 간다 의정부에서 반대하고 해서 지금 양주시로 이제 가기로 한다. 그럼 여기가 굉장히 넓은 땅이란 말이에요. 여기에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가 들어선다. 그 제가 뭐 이런 어떤 이슈는 다 기존에 알고 있는 이슈인데 이제 이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거기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투자라는 것은 또 물론 이제 경기가 그동안에 여기도 이 지역도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죠. 상계주공 뭐 이런 단지들은 왜냐하면 뭐 11평, 13평, 15평, 17평 뭐 이런 평형들 소형 평형들이 많기 때문에 또 창동역 예, 아레나 처럼 이렇게 뭐 도봉구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엑스죠. 뭐 이런 걸 만든다 그런 거나. 근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공사가 되려고 급물살을 타다 보면 또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런 데 어떤 수요가 또 많아진다는 거죠.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은 서울 시내 안에서 이렇게 좀 큰 면적에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습니다. 기존에 이 어떤 그 주거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공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호재예요. 예. 자,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역들 그러면 이게 이제 과시권에 들 때 물론 이제 여기 사가지고 야 이거 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꼭지점에 사가지고 이거 난 더 이상 이제 이자 감당 힘들다 해가지고 손해보고 파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네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. 똑같은 아파트를 어떤 타이밍에 올라갈 수 있는 시기에 사느냐 꼭지점을 잡고 내려오는 시기에 사느냐 예, 그 차이도 있고요. 그러면 자금력이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여기를 이자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샀다. 갭 투자로.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. 자금력이 충분하다. 이런 분들은 내비두는 거예요. 떨어질 때도 내비두고 다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여기 어마어마하게 또 올랐다. 이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많지 않은 분들은 타이밍을 잘 봐야죠.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다, 더 떨어질 것이다, 설문조사 나오고 뭐 그게 뭐 제대로 맞은 경우가 몇 %나 되나요? 예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점 대비해서 이 지역도 35%, 40%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창동역, 노원역 다녀와서 우리 영상 장대장 TV에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.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또 주민분들 인터뷰도 하고 부동산 인터뷰도 하고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예. 계속해서 미래 전망이 어떨까?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이 정도인데 제 방송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지역, 저 지역 다 비교를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지역은 그 지역이고 얼마에 나오면 내가 사겠다. 몇 평대를. 이런 걸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 노원구나 도봉구는 뭡니까? 이 주공아파트, 소형아파트, 저렴한 아파트가 있으면서 주로 서울에 출퇴근하는 수요가 많았다면 이제는 이런 지역에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 직접 이 주변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있다. 어디죠? 마곡지구.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그 강서구에 김포공항 있는데 끝자락이었잖아요. 집값이 근데 지금 아파트 30평대가 뭐 15억, 16억, 17억, 18억까지 찍었잖아요.
뭐가 들어서 LG 사이언스를 비롯한 대기업 그런 고용 창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네. 그러면은 그 좋은 양질의 어떤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어떤 고용 창출이 일어나면 주변의 아파트 값은 네,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잘 보시고 한번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이 서울역, 낙후한 서울역. 참, 서울역 주변에 가보면,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뭐 고도 제한 완화를 많이 시켰죠. 그 중에 이제 뭐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도 단계적으로 더 높게 짓게 만들고 또 이런 남산 아래쪽, 남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또 서초동, 대법원 근처, 또 뭐 종로 이런 쪽도 다 완화를 시켰는데 많이.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이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의 도쿄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그 높은 건물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죠. 항상 보존을 해야 되느냐, 개발을 해야 되느냐.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미국 뉴욕이나 이런 그 세계적인 도시를 가보면 이거를 어떤 그 병존하게 만듭니다. 사람들이 이 다니는 도로는 2층, 3층까지는 그대로 보존한다거나 그 이유는 신축을 해가지고 뭐 주상복합 지어서 여기에 뭐 호텔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뭐 별걸 다 짓습니다. 짬뽕으로. 그렇게 복합 용도로 해서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, 이 빌딩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, 지금 이런 어떤 선진국에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, 앞으로 우리나라도 모르겠습니다. 트렌드가 이런 쪽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. 지금 서울 시내 안에서 이런 어떤 유유부지, 뭐 코레일 부지라든지 뭐 이런 유유부지들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할 것이냐. 예, 그런 걸 갖다가 이 선진국 사례 가지고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. 그러면 우리가, 지금 구로정비창이라든지 서울 시내도 이런, 전철 어떤 그 기지들이 많이 있죠. 이런 지역들이 다 이전을 하고 개발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런 추세를 하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?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. 그러면은 내가 그 지역에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한번 사볼까? 뭐 이런 것도 한번, 계산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.